네, 최욱진 위원님. 대체 토론입니다. 네, 방금 나경원 의원께서 오늘 이 특검법 이렇게 2차 특검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 앞에 죄를 운운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내란과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가? 시장이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주가는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미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최근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수사 대상에 김건희의 계부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을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건희 일가의 말레이시아 마약 연루 사건도 2차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들을 지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간의 김건희 계부 또 윤석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이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서 각종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에서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김충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충식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등과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경제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희건설 관계에 관련된 문건들, 그리고 김건희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게 확인이 돼서 서희건설이 지금 기소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윤남근 전 판사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던 광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김충식은 국정농단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난 특검에서는 당초 특검의 수사 대상에 김충식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료됐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특히 김건희와 통일교의 유착을 통해서 통일교의 목표였던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 이 단체를 통해서 DMZ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UN 사무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충식은 저희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도 자기가 1000만 평이 넘는 부지에 대한 DMZ 개발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중에 일부인 DMZ 평화공원 UN 사무소를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의 기획 문건 안에는 이것을 정부가 도울 것이다. 국정원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 통일교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김충식의 수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최근에는 황당한 자료까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인 리선권이 통일교와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 협약의 내용 안에 사진까지 있고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DMZ 평화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북한도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건이, 저도 믿겨지지 않는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놀랍기만 하고, 여기 세계 한반도 평화회의가 있고 그 밑에 사단법인은 김충식이 대표인 법인입니다. 이 사실 여부도 저희가 밝혀봐야 되는데 놀랍게 이 문건이 오가고 김충식이 김건희 등과 연계해서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시기에 통일부가 김충식이 속해 있는 법인에 이런 문서를 줍니다. 아니 페이퍼 회사 정도 수준에 불과한 이 법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인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법인 사무검사 결과 통보를 통해서 아주 건실한 법인인 것처럼 문건을 내려줍니다. 2022년 동일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정농단이 이후에는 북한과 외환 관련된 내용으로도 어떻게 연결되지 않았는가에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현재 합수단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건희 연루된 수사는 이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조사의 대상에,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대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위원 등 10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 2 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 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 3명과 국민의힘 소속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위원 1명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 네, 김기표 위원님. 네,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치보복적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야당 의원이 뭐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전형적인 정치보복적 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났을 때도 저건 항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항소를 해서 사실은 검찰에 대단히 실망을 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경위가 어찌 됐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의 명복을 저는 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어떤 정치보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동안 감사원이나 이런 정치 권력들이 총동원돼서 보복적 수사를 했다는 것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진실에 눈 감지 않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자가 TV보다 감사에 착수했다는 등 이런 어이없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바로 다음 날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그 감사를 진행했던 이른바 타이거파로 알려진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고 본감사에 들어가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영장도 없이 407건의 포렌식이 감행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영장 없이 받은 그 포렌식 자료가 검찰에 건네져서 수사의 본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감사원이라는 권력기관이 검찰과 합세해서 전 정권에 대한 주기 수사로 나간 것이죠. 동료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무죄냐. 국민이 사망한 사태하고 이 사건 무죄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인데 그걸 합쳐서 얘기해서 마치 지난 정권의 수사가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판결이 잘못된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고 판결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안보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도 위법성이 없었다. 이게 판결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때 당시 보도 자료가 나와가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그리고 월북이 아닌데도 월북이라 한 것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사에 있어서 저는 과도하게 편향이 들어가서 기소도 편향적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심 판결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히 얘기했고, 제가 지금 인용하지는 않지만 판결문 자체에서도 판사조차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사실 판결문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쓰기 어려워서 저는 그렇게 썼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건 월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판사도 그 월북으로 판단한 그 경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이 든다 그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판단, 어떤 경험칙상 이것은 월북인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저는 판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혹시 동료님께서 그걸 판결문 안 보셨으면 정확히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려먹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사는 우려먹는 게 아니죠. 특검이 끝나면 그 수사가 종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이 끝나면 이제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이 이첩돼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잘 아시는 동료 의원이 우려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제도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가서 수사하는 것도 계속 우려먹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특검에 왜 반대하는지,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1,200억이나 들여가지고 사기극 벌였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런 거 안 하면 특검 몇 번 하고도 남습니다. 예산 운운하고 국가 돈